여러분, 먼저 저 한번 봐주세요. 저 어때요? 맞아요, 저는 귀요미예요. 근데 그냥 귀요미 아니고 진짜 어디서나 알아주는 귀요미로 살아왔습니다. 전 오늘 이 자리에서 귀요미 대표로서 여러분들에게 고백 하나 하려고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귀요미로 사는 삶은 진짜 짜릿했어요. 저는 특히 중고등학교 때 귀요미인 덕을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맨날 잠만 자도 예쁨 받는 학생이었고 친구도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귀여운 외모 덕분에 몇 번의 짧은 연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근데 대학에서도 제가 귀요미인 거예요. 심지어는 동기들이 제 이름으로 된 단톡방을 만들어서 제가 막 귀엽게 나온 사진을 막 올려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관심을 받다니 하고 되게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시도 때도 없이 귀엽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니까 제가 마치 아주 작은 귀요미 방에 꽉 갇혀버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귀엽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특징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저는 그냥 귀엽기만 한 애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귀엽다는 게 크게 좋지만은 않은 특징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대상의 보습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했었어요.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중학생들한테 들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욕설이었어요. 저랑 같이 일하는 동년배 남선생님한테는 엄청 깍듯하게 인사 잘하는 애들이 꼭 저한테만 이런 욕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담배 좀 사와 이런 무례한 부탁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팀플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좀 발표해도 될까요?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발표는 좀 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어때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를 만난 지 10분도 안 된 사람이 그냥 제 얼굴만 보고 저를 신뢰감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해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겪고 나니까 저는 귀엽다라는 단어에 좀 다른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보다 어린, 젊은 여자에게만 할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귀엽다는 말은 아랫사람, 만만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었구나. 이걸 알게 된 뒤로는 전 진짜 다시는 귀엽다라는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귀요미 탈출에 도전하게 됩니다. 처음 했던 건 바로 외모 변신이었어요. 솔직히 거울 속에 저는 제가 봐도 좀 귀여워 보였거든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이러한 화려한 패션도 도전했었고요. 이런 폭탄머리도 도전했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이런 단발머리로만 살아왔는데 이런 저한테는 진짜 파격적인 도전이었죠. 그리고 이 폭탄머리를 풀려면은 돈을 많이 들여서 매직을 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저는 이왕 외모 변신도 도전한 김에 시원하게 머리 잘랐어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조금 길면 이런 모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 코 피어싱도 했었고요. 이렇게 온몸에 타투도 좀 새겼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거 다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외모 변신을 하고 나니까 친구들이 막 저를 귀엽다라고만 말했던 애들이 저한테 되게 너 멋있다, 너 되게 용감해, 너 되게 특별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귀요미 탈출을 조금 더 시도해도 되겠구나 하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운명적으로 제가 한고은 씨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평소에 저의 애교 섞인 귀여운 목소리에 반해서 한고은 씨 목소리는 진짜 어른스러운 거예요. 전 그날부터 한고은 씨 목소리를 완전히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딜 가든 제 목소리를 녹음해보면서 내가 지금 한고은 씨처럼 말하고 있나? 막 하나하나 따져봤던 기억도 나요. 그리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만의 규칙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었거든요. 첫인상부터 만만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는 사람을 처음 만나면 안녕, 처음 본다, 이름이 뭐야? 막 이렇게 되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웃으면서 대하는 사람이었는데 일부러 불친절한 모습을 연출했어요. 뭐 별건 없고 그냥 이런 무표정 지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럼 불친절해 보여요. 또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카톡 말투였는데 뭐뭐 합니다, 뭐뭐 해용 이런 귀여운 말투 절대 금지예요. 그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딱딱한 말투만 사용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사람들이 저를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나이스!
제가 원하던 바였으니까요. 저는 귀여워 보이느니 차라리 아주 어색해 보이는 게 낫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제 안에 제가 저한테 자꾸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유진아, 너 솔직히 말해봐. 이거 진짜 네 모습이 맞아? 라고요. 전 엄청 뜨끔했어요. 사실 이건 제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되게 귀여운 제 얼굴도, 그리고 귀여운 제 말투도, 그리고 제 귀여운 행동들도 다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까지 귀요미를 탈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던 저는 그냥 이대로 3년여의 귀요미 탈출 일대기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도전들이 단순히 실패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외모 변신을 해봤던 덕분에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얼굴이 뭔지 알아요. 그건 굳이 화장을 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가장 자연스러운 그냥 제 얼굴이요. 그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변화하려고 했던 노력 덕분에 제가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말하는 방식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되게 말끝이 흐리면서 그리고 두서없이 말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 습관들을 조금 고치니까 굳이 목소리가 한 고음 같지 않아도 제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친절을 연습해본 덕분에 전 사실 원래 화도 한 번 못 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순간 적절하게 제 방식대로 불편함도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선 저 어떻게 보이세요? 맞아요. 저는 여전히 귀요미예요. 근데 3년 동안 귀요미를 탈출해본 경험에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몸에 타투도 있고 제 생각을 되게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순간 화도 내지만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당당한 그런 어떤 귀요미였다라는 사실을요. 저는 이런 귀요미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이 허락하는 한 저 조금만 더 귀요미로 살아도 될까요? 지금까지 어떤 귀요미 최유진이었습니다.